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전쟁으로 미국 코인 규제 플러스 코인 악재가 발생할까? 악재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걸?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가 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코인 규제를 할 것인가? 이게 비트코인의 악재로 발생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 주먹 너무 꽉 쥐지 마세요. 보랏빛이 되셨어요. 아까 경기도 일림이랑 우리 회사에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아니면 불주먹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랏빛 또는 붉은빛으로 변한 주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백인이라서 그런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주먹이네요. 이제 슬슬 한국에서도 기사가 퍼지고 있다. 바이든 크립토 행정명령 서명 초일기. 기사의 기조는 이렇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 우회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일단 이렇게만 보면 마치 코인을 이용해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를 가할 것처럼 내용이 보인다. 러시아의 제재는 가하겠지만 그게 코인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번 설명해 보겠다. 지금 이 대대적인 정비를 한 이유가 러시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왜 코인 시장에 영향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래블러 강력 보안.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라도 송금 흐름을 조절하는 권한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러시아 쪽 근거가 몇 개 있는데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에서 러시아와 직간접적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파란색이랑 소세지색이다. 소세지색 맞네요. 그죠? 합하면 75%를 넘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랜섬웨어를 이용한 수익이 어디서 어떻게 세탁되는지를 보면 일단 러시아에서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코인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75%니까.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을 어디서 세탁되는지를 보면 역시나 러시아가 1등이죠. 미국도 있지만 주로 러시아를 기반으로 세탁된다. 훔친 코인 세탁해주는 모스크바의 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그죠? 재미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러시아의 페더레이션 타워 되시겠다. 이건 뭐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타워 뭐 이런 곳에서 이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국가나 기관이나 어디선가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이게 쉽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런 러시아 놈들에게 코인이 가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을 할 것이다. 뭐 이건 상당히 예상했던 바니까 악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패스. 그죠? 어쨌든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강력하고 치밀한 세금 정책 수립, 이것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일 강력한 내용은 아마 세금일 것이다. 두 번째로 강력한 것은 다음 항목에 적어놨다. 바이든이 세금을 아주 좋아하죠. 일단 미 국세청은 단단히 신이 났다. 이미 위에서 세금 걷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신이 나서 사람 더 뽑고 파트너십을 통해 더 디테일하게 본다는 공고를 냈다. 코인 업계에서는 우리 세금 낼 테니 합법화, 양지로 올라오게 해줘 라고 로비도 하고 했으니 뭐 바라는 바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무슨 부가가치세 10% 같은 방식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투자금 그리고 영업 방식 등의 칼질이 들어온다. 그죠? 인풋이라는 건 시드머니, 아웃풋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IRS, 미 국세청입니다. 20억 벌었네? 세금 내놔. 코인회사 나 원금이 20억이었어. 번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국세청에서 그래 한번 뒤져볼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MM이나 아비트레이션을 주업으로 삼는 투자 회사들의 투자금 출처가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재정거래죠. 국가 간의 프리미엄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돈이 없다. 남의 돈과 남의 코인으로 작업하는 거다. 만약 이번 IRS에서 자금 출처 소명 및 자금 사용 공시 의무화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얘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그죠? MM이나 아비트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매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매대를 채우고 또는 위에 있는 매대를 긁거나 또 밑에 있는 매대에 팔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면서 시장이 밸런스가 맞춰지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자금 출처를 밝히고 어떻게 했는지 공시를 해라 라고 하면 일단 이게 정립이 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봇을 꺼버리거나 돈을 빼버리거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매대가 텅텅 비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소강 상태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러시아만 잡는 게 아니라 중국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지금 투자 회사들이 굴리는 자금 중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현금성 자산들이 상당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 다 쉽게 들리니까, 그죠?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이 굴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 돈들이 거래소부터 해서 여기저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리플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테더가 아닌 제3국에서 계약으로 빌려온 비트나 이더로 했다면 그런 돈들은 일시적으로 자국이나 포르투갈 같은 곳으로 일단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 회사를 거쳐 일단 정식으로 정부에 신고 후 절차를 밟아 다시 정식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재정비 과정에서 시장 침체가 예상이 된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업비트의 리플 매대에 몇 억씩 쌓여있던 게 일시적으로 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도지코인 급등 시 50억씩 매수벽 치던 돈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죠? 지금 업비트만 해도 매대에 꽉꽉 차 있는 돈들이 이게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나 또는 뭐 조직에서 이걸 움직이고 운영하고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얘네들이 돈을 빼버리면 업비트조차도 매대가 텅텅 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레이어를 짜봤습니다. 기존의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 차트를 보는 게 번거롭다,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모바일에서도 쉽게 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상단에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차트를 상시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설정한 코인의 차트를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실시간 최근 뉴스의 리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뉴스가 있으면 클릭해서 해당 뉴스를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고 편하게 항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버전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PC 버전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주소를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CBDC는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조 유지니까 별 이상 없을까? 달러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CBDC가 필요하다는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니 디지털 달러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게 내가 행정명령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골칫거리일 거라 생각한다. 바로 테더다. 에이, 어디서 또 쉰 떡밥을 또 들고 왔느냐고 생각하지 마시라. 바이든은 원래 은행에서만 테더를 발행하는 원안을 생각했었다. 아랫사람들이 바이든에게 올린 보고서에도 CBDC의 장점 중 하나로 테더의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 타협안으로 등장한 게 테더사를 은행에 준하는 규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테더사들은 그러니까 뭐 테더뿐만 아니라 달러 패깅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감사는 회사 내 자금과 테더 발행량을 맞추면 되니 버틸 수 있었다. 근데 테더사에게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싶다. 그죠? 지금은 그냥 코인 회사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테더를 찍어내는 만큼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했지만 이 기준이 바뀌어서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해버리면 이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테더 발행사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 헌장을 제정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굳이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 내 스테이블 시장에서 자금이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특정 기업들에게 기존 사용하던 테더를 대신해서 CBDC를 의무 사용하게 한다 같은 이슈가 등장하면 이걸로 크립토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죠? 테더의 거품, 테더도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쉰떡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테더도 코인 시장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꽤나 큰 시총을 가지고 있죠. 이 테더에서 돈이 우르르 빠져나가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단 CBDC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열어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고 사람들이 발맞춰 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인 자체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일단 상황을 보면 코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어택은 없을 것 같다. 이더, 비트, 리플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할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결과도 예측이 안 되니 아마 몇몇 코인을 타겟팅하진 않을 것이다. 그냥 생태계 자체를 두루두루 건드리는 포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죠? 결국 코인을 하나
하나하나 집어서 규제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리플 소송이 중요해 보이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인 하나하나를 단독으로 핀셋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콕 집어서 족집게 형태로 규제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신답니다. 아무튼 이 포괄적으로 방안을 내놓는데 제발 코인에 큰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테더도 한 번에 두들겨 패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주거나 기한을 주거나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 전쟁 등등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 글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립토 전반적인 내용의 인사이트를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와 같이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 호가 기능, 클릭 한 번에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 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에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인증을 모두 마친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도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객센터 번호가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D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